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합니다. 어제 갑작스런 잠적으로 사퇴설까지 불거졌던 국민의힘 허양진 도지사 예비후보가 하루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도지사 예비후보는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던 국민의힘 허양진 예비후보가 하루 만에 선거 캠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극심한 피로감과 녹록치 않은 선거 상황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심기일전에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중앙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오영훈 후보는 제주에서 반드시 이겨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남단 한야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폭풍을 몰고 올 유능한 일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오영훈입니다. 오영훈 후보와 허양진 후보는 내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 MBC를 통해 방송되는 언론사사 초청 토론회에서 1대1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가 되면 예비 후보자와 달리 공개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용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발표하면서 치열했던 당내 경선도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저희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선정한 제주 지역 7대 어젠다를 주제로 각 도지사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주 4.3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죠. 권혁태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며 완전한 해결을 향한 첫 단추를 꿰게 된 제주 4.3. 오영훈 후보는 추가 진상규명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서달오름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1억 3,2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금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박찬식 후보는 70%가 사유지인 4.3 유적지 매입과 소외된 희생자와 유족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기 진작 차원의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역대 최대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7월 중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양진 후보는 제주대학교 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 전담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코로나19 긴급 구조본부를 설치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자 보상을 해주는 재정 지원, 또 그리고 경영 지원, 컨설팅 한다든지 경영 지원 이런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식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도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제주대학교 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승격, 그리고 동서 읍면 지역의 민관 협력 방식의 거점 의료기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그 대신 운영은 이제 민간 병원과 민간 의료 의사와 계약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이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게 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역 경제와 노동 분야에 대해 오 후보는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과 워케이션 관광 인프라 조성을, 허 후보는 공기업 5개 설립 등을 통한 일자리 3만 개 창출과 신산업 육성, 박 후보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10,000개 창출과 노동정책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전현직 도의원이 3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와 다양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 재원아파트 재건축과 교통난, 주차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예비후보와 3선의 전직 의원인 국민의힘 하민철 예비후보가 3번째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강철남 후보는 한국다문화 청소년 제주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제주도의 4.3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겠고요. 연동 동민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강철남 후보는 지역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빌딩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주차 빌딩 건립 중에 있는데요. 주차 빌딩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차 공간도 만들고. 하민철 후보는 제10대 제주도의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냈고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시기에 안정을 도모하고 소통을 필요성을 느끼기에 보다 나은 연동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민철 후보는 등하교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노란 발자국을 도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차량들이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등교, 하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강철남 후보는 아파트 주변 도로 폭과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하민철 후보는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해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번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두 후보가 다시 맞대결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산책을 나온 사람들 옆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일행이 포착됐습니다. 자칫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죠. 그런데 사람이 공에 맞아 다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해수욕장. 남성과 여성 2명이 해변을 향해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공을 휘두르는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공이 발바닥에 한 대여섯 개 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치나 안 치나 봤는데 공을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찍힌 건 산책 나온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저녁 시간. 주변 상인들은 최근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는 시간대는 거의 점심 먹고 오후 한 2시 정도 그때 좀 많이 목격을 했고요. 초저녁에도 하시는 분들도 2-3차례 보긴 했거든요. 이호태우 해변 원담 근처의 모래사장입니다. 이곳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이들은 주변에 아이들과 관광객이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위험하다는 우려와 비난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도 해변 골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골프공이 가볍거나 또 물렁물렁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취미를 즐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하지만 현행법에는 해수욕장에서 스포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처분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골프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는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710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417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2만 8,600여 명으로 늘었고 3,1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가 부적정한 수의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체육회는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4,4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었고 이사가 운영하는 전기 공사업체와 2천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도 맺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체육회가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는 행동 강령을 어겼다며 해당 부서에 경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 연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일 지방선거 공통 요구안을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정책을 모든 후보가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리병원을 폐기하고 4.3 항쟁 주체자들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 1부는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신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A씨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99년 발생했던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부검 감정의와 사건 현장 혈흔 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실행범이 특수 제작된 흉기를 준비해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고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전남 여수 선적의 선망어선 3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제주도 본섬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해상에서 전갱이 등 고기 699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19.5%나 늘었는데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